노년의 외국인이 낯선 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는 침대 없이 딱딱한 바닥에 자야 했고 문고리도 없는 집에서 지내야 했는데요. 처음엔 황당했고 불편했고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데서 자라고 미친 거 아냐?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그의 마음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이 낮은 마을, 말 대신 손을 내미는 사람들, 비 오는 날 발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 감귤 하나를 나누며 가족이라 불러주는 낯선 이들, 72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겪지 못한 진짜 마음의 고향이라는 감정. 첫날 폐가 갔다고 소리쳤던 그 집에서 마지막 날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눈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멕시코 할아버지가 제주 돌집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여행이었죠.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이 한 외국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사는 호세 마르티네스입니다. 올해 72살이고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들의 결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몰랐고 며느리와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마리아가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특히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먼 동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살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전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마리아가 제주도 시골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왜 그런 먼 곳까지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은 다 도시 모습이었거든요. 시골은 어떨까 싶었죠. 인천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길이 참 멀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화산섬답게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점점 해안가를 따라 달리더니 갑자기 휴대폰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해안가 마을이라 그래요라고 하더군요.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명과도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해안마을 입구에서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편한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몸에 똥이 묻은 닭 한 마리가 제 발밑으로 뛰어온 거예요. 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는데 그 닭이 제 슬리퍼에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도망가더군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외치며 슬리퍼를 닦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마리아가 죄송해요. 시골이라 그래요 라고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했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쌓은 담장 사이로 보이는 집을 가리키며 이런 데서 자라고라고 소리쳤어요. 뒤로는 감귤나무가 서 있고 앞으로는 똥 묻은 닭이 뛰어다니는 이 상황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검은 돌로 쌓은 벽, 낡은 기와 지붕, 그리고 문고리조차 없는 나무 대문을 보니 이건 폐가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불어오는 짠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멕시코 해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차갑고 습했거든요. 그런데 집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번째 충격이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갑자기 뭔가 털썩하고 떨어진 거예요. 커다란 감귤 하나가 제 바로 앞에 떨어지더군요. 지금 뭐 떨어진 거야 라고 소리쳤는데 마리아가 감귤이 익어서 떨어진 거예요 라고 설명하더군요. 정말 무서웠어요. 머리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잔다고 미친 거 아냐라고 외쳤습니다. 침대도 없고 화장실은 좌식이고 심지어 돌담 틈에서 도마뱀까지 나와서 벽을 기어다니더군요.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었어요. 현무암으로 만든 집은 멕시코의 밝은 색집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처마 밑에는 말린 고추와 마늘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마당 한복판에는 감귤나무가 서 있었어요. 담 너머로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 할머니 집 생각이 살짝 났지만 그래도 이런 원시적인 곳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딱딱한 바닥, 밤새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돌담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감귤나무 잎사귀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고요.
그런데 이틀째 되니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더군요. 아침에 구들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고 감귤의 달콤한 맛을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인사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특히 마을 할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신 감귤차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당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이틀 뒤 오후 저는 처마 밑에 기대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감귤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모이를 쪼는 닭들을 바라보며 돌담 너머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검은 현무암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그때 마리아가 어떠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여긴 좀 좋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첫날에는 미친 거 아니야라고 소리쳤던 제가 이틀 만에 이 해안 돌집의 매력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요. 제주 돌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서 어떻게 문을 여는지도 몰랐어요. 며느리 마리아가 나무 빗장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했죠.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 구조도 신기했지만 진짜 충격은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무암으로 쌓인 두꺼운 벽을 보니 정말 견고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문이었습니다. 손잡이도 없고 그냥 나무 판자에 빗장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이야라고 중얼거렸는데 마리아가 웃으면서 전통 방식이에요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멕시코에서는 어떤 오두막집이라도 문고리는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라는 거예요. 침대는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여기서는 바닥에서 자요라고 하더군요. 72살 허리로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화장실은 좌식이라니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변기를 보고는 허리 나가겠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거든요. 멕시코에서도 가난한 집에 살 때가 있었지만 최소한 앉을 수 있는 변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쪼그려 앉아야 하더군요. 방 구조도 이상했어요. 천장이 낮아서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았고 창문도 작아서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야라고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몇백 년 된 전통 가옥이에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전통이라고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웰컴 투 제주라고 영어로 인사하시더군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는 당황해서 여긴 외계 행성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냥 웃으시면서 지나가시더군요. 마리아가 할아버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것뿐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곳이었거든요.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감귤나무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오렌지색 열매들. 이건 진짜야라고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하나 따서 까주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오렌지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작고 달콤한 감귤은 처음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상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군요. 입구 처마 밑에 걸린 감귤 바구니도 신기했어요. 갓 딴 감귤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더군요. 이것도 다 진짜야라고 물어보니 마리아가 네, 마을에서 기른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멕시코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일을 보관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구니에 담아두니 신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앞권은 돌담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멕시코 태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깊고 푸른 색이 아니라 에메랄드 빛이 도는 보석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멕시코에서 평생 바다를 봐왔지만 이런 색깔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바람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멕시코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 달리 제주 바람은 촉촉하고 시원했어요. 마치 바다가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아까까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마리아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며느리가 저를 이런 오지로 데려온 걸까?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의 현대적인 호텔이나 리조트도 많을 텐데 하필 이런 시골 돌집이라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낡은 돌집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첫날 밤 그 딱딱한 바닥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저에게 이곳이 진짜 가족의 품 따뜻한 곳이 될 거라는 것도요. 첫날 밤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바닥에 깐 이불이 너무 딱딱해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이불이 바닥이야 침대는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이불을 걷어냈다가 다시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잤는데 이 딱딱한 바닥은 정말 적응이 안 되더군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리고 한숨만 나왔어요. 더군다나 밤이 되니 온갖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귤나무 잎사귀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멕시코 도시에서 살던 저에게는 이 모든 게 낯설고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잠을 자라는 거야라고 투덜거렸죠. 새벽 무렵 겨우 잠이 들려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뭔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고양이나 다른 동물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지붕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라고 걱정하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리가 계속 나더군요. 결국 그날 밤은 거의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마리아가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이 찔렸어요.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도 제 표정을 보고 다 눈치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게다가 세면대도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거울도 흐릿해서 제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쓰는 화장실인가라고 중얼거리며 급하게 세수를 마쳤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감귤맛 걸리를 내왔거든요.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니 제주 짬품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막걸리 와인보다 낫네라고 감탄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코올 도수도 적당해서 아침에 마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침상에 오른 음식들도 신기했습니다. 미역국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검은색 국물이었어요. 마리아가 바다에서 나는 미역으로 끓인 거예요 라고 설명해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좋더군요. 멕시코에서는 이런 바다 음식을 많이 안 먹었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점심에는 흑돼지 구이가 나왔는데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에서 먹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부드럽고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더군요.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하니 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 돼지고기는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 제주 흑돼지예요. 이 지역 짬푸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정말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멕시코 돼지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구경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도라르방이라는 조각상도 보고 감귤밭도 구경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도 정겨웠고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엔 빨간 색깔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겠더군요. 그런데 마리아가 조금만 드셔보세요라고 해서 작은 조각 하나를 입에 넣어봤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더군요. 그날 저녁 밥상에서 김치를 조금씩 더 먹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맛있지라고 하시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지만 자꾸 먹고 싶어지더군요.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니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니 또 이불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첫날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이 집의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허리는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잠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데도 몸이 그리 무겁지 않더군요.
이상해서 마리아에게 물어보니 제주 기후가 몸에 좋은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습도가 적당하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체감 온도를 낮춰줘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할머니 집도 이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멕시코 시골 할머니 집도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바다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해주는 구조였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똑똑한 방법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자연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지었다니 놀라웠어요. 마리아가 제주 전통 부엌을 보여주더군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부엌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아궁이가 없는 거예요. 왜 아궁이가 없어라고 물어보니 제주는 기후가 따뜻해서 아궁이를 안 만들어요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한번 요리를 도와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지하게 집중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안가에서 요리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도 마리아처럼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음식을 식히고 보관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제주집 구조를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진짜 천재적인 시스템이야 라고 감탄했어요. 현무암 벽이 낮 동안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더군요. 현대 건축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도우면서 현무암 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검은 돌과 하얀 회가 절묘하게 섞여서 단단하게 굳어 있더군요. 손을 대보니 미묘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살아있네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맞아요. 숨 쉬는 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콘크리트 집과는 달리 이 집은 자연의 일부 같았거든요. 습도도 적당히 조절되고 온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서 나오는 시원한 기운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마당에서 마리아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주 사람들이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알겠어 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태풍도 많고 더위도 심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했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마당에 앉아서 바라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감귤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돌담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반짝였어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은 멕시코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후에 혼자 마당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멕시코 할머니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흙으로 된 벽, 나무로 된 기둥,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던 큰 마당. 이 제주 돌집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한가 봐요. 저녁 무렵에는 마을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제주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집이 몇백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300년은 좋게 됐을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 긴 세월 동안 태풍과 더위를 견뎌낸 집이라니 정말 대단했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겠지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멕시코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현대 기술 없이도 자연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니까요. 그날 밤은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현무암 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시원함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인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꿈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정말 개운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잔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이 집의 진짜 매력을 알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아침 마리아가 오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울린다는 건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격려. 첫 번째 시도는 아궁이 장작 넣기였어요. 마을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도 스페인어는 못하시고 저도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움직였죠. 장작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공기 구멍을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몇 번 실패하다 보니 연기가 자꾸 역류해서 기침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크게 웃으시더군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시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제게 달려온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제 무릎에 앉고 손을 잡더군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감자를 구워 먹자고 하더군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감자 굽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했습니다. 감자가 익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록 말은 못 알아들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긴 문도 없고 담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집마다 높은 담장을 쌓고 철문을 달아놓는데 여기는 돌담이 있어도 상징적인 의미 같았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죠. 구워진 감자를 나눠 먹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일손이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는 모습. 이 마을 벽이 없는 집이야라고 중얼거렸더니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서 공감을 느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집마다 벽은 있어도 마음의 벽은 없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좋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낀 따뜻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 도시로 나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벽은 높아졌고 마음도 닫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직도 그 옛날의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마리아가 오늘은 바다에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바다는 많이 봤지만 제주 바다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함께 간다고 하더니 정말 온 가족이 나왔더군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바구니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바위에 붙어있는 검은 해조류를 따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 감태예요 라고 마리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다 채소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번 따보라고 해서 바위에 다가갔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마을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더군요. 그리고 감태 따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주셨어요. 바위에서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더군요. 한 움큼 따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바다 맛이었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맛은 달라라고 감탄했어요. 멕시코 태평양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더 깊고 진한 바다 맛이었습니다. 감태를 따면서 바닷물이 입에 들어갔는데 짠맛 속에 단맛도 있더군요. 점심시간에는 모두 함께 바닷가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감태로 만든 국도 끓여주시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도 구워주시더군요. 바다 바람을 맞으며 먹는 밥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멕시코에서도 바닷가에서 식사한 적은 많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멕시코식 농담을 던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선을 정성스럽게 구워주시는 모습을 보고 멕시코에서는 생선을 이렇게 오래 구우면 가족들이 굶어 죽는다고 농담해요 라고 말했어요. 제게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표정이 순간 굳어지시더군요. 마리아가 급하게 통역을 해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생선 굽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마리아에게 내가 뭔가 실수했나라고 물어보니 할아버지께서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하시더군요. 도라르방 만들기 체험을 할 때도 저 혼자 떨어져서 하게 됐어요.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금 거리를 두더군요. 저녁 무렵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마리아에게 통역을 부탁해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신뢰되는 말을 했습니다. 멕시코 문화에서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문화가 다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목소리에 아직 서운함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몰라봐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며 웃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니 고맙다. 나도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 순간 얼어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해가 질 무렵 바닷가에서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함이 사람 마음을 치유하네라고 중얼거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마음도 치유하고 사람도 배우게 하지라고 답하셨어요. 오늘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밤 뜨거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더군요. 오후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저녁이 되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점점 세게 내리더군요. 마당에 있던 빨래와 이것저것들이 비에 젖을까봐 마리아와 함께 급하게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 처마 밑으로 모여들더군요. 왜 다들 여기로 와라고 물어보니 비 올 때는 함께 있는 게 좋아요라고 마리아가 설명해 주었어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정말 다른 문화였어요. 어제 갈등이 있었던 할아버지께서도 오셨는데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시더군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제의 일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어요. 비소리 좋지라고 하시니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소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엔 이거지라고 하시면서 작은 잔에 따라주시더군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분위기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목이 확 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주를 돌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어제 갈등이 있었던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가족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피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고 제가 말했더니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할머니께서 제 젖은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비에 젖어서 차가워진 제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더군요. 고맙다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돌봐줬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순간 어릴 때 아픈 날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멕시코 할머니도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자 모두들 더 가까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큰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의 작은 갈등조차 이제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넌 우리 식구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젖었습니다. 진짜 가족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어제는 실수로 상처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비오는 돌담 옆에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몸은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이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의 갈등과 오늘의 화해를 통해 더욱 깊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7째 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 싶었거든요. 마리아가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 따뜻한 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불을 개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더군요. 이젠 이거 까는 법 내가 알아라고 말하며 이불을 차곡차곡 개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딱딱한 바닥과 이불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푹신한 침대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더군요.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감귤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내 흔적을 남기자라고 말하며 마리아와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나무를 조심스럽게 넣고 물을 주는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나무를 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때마다 저를 기억해 줄까? 언젠가 이 마을에 다시 와서 이 나무 그늘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덜 아프더군요. 감귤나무 심기를 마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든 감귤잼을 주시면서 멕시코 가서도 제주 맛 기억해라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작은 도라르방 하나를 주시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아이들도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 왔더군요. 직접 그린 그림도 있고 예쁜 조개 껍데기도 있었어요.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감나무 아래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찍자고 하시더군요. 카메라 앞에 서니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못 떠나겠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첫날 이 돌집을 봤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이 집이,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면서 창문을 내리고 이 집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우리도 할아버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시더군요.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담집과 감귤나무 그리고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와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엔 더 오래 머물면서 이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풍경이 하나하나 눈에 담겼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겠구나 싶으니 더욱 소중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시작해서 딱딱한 바닥에서의 첫날 밤, 도마뱀과의 만남, 그리고 점점 열려가는 마음까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심은 감귤나무가 있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마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멕시코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신기해했습니다. 돌로 만든 집에서 일주일이나 살았다고라며 놀라더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집의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이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내 아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줬구나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변하신 것 같아요라고 하더군요.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일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전에는 낯선 것들에 대해 거부감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호기심이 먼저 생기더군요.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제주 마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전화로 근황을 알려줄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감귤나무가 새싹을 틀었어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니. 언젠가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제주에서의 하루하루를 떠올립니다. 구들 바닥의 따뜻함, 돌담 너머로 보이던 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특히 비 오던 그날 밤 처마 밑에서 느꼈던 가족 같은 따뜻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멕시코에서도 이웃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본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도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담장을 낮추고 문을 더 자주 열어두고 이웃들과 음식도 나눠 먹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보입니다. 내년에는 꼭 다시 제주를 방문하기로 마리아와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마을 일도 도와드리고 감귤 따기 철에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심은 감귤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주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는 여행이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돌보던 그 마음을 다시 찾았거든요. 제주 돌집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준 며느리 마리아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주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빕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저를 기억해주고 계실까요?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족이니까요.